그 마음이 낱낱이 다 그대로 법입니다. 항상 여법한 겁니다. 법다운 겁니다. 항상 낱낱이 그대로 법인데 낱낱이 그대로 진리인데 낱낱이 따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어도 그대로 공이다 말이에요. 나누어도 공이에요. 나누어도. 그러니까 나누지 않아도 공이고 나누어도 공이에요. 그 낱낱이 그대로 여법하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마음이 다 똑같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2024년 8월 11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 드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일부 법회로 충분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법회 법문으로만 또 충분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거나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는 같이 좀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뭐 그런 말씀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 드신 분들 계시네요. 네, 정덕법부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본문 듣다가 그 산에 관한 이야기 본문이 굉장히 감동되겠습니다. 산은 모든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을 그냥 다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하게 완전하고 편안하게 보인다는 말씀이 들으면서 이 산과 세상과 이 세상과 내 마음과 그냥 일체감을 그런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살이도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이 어떤 저하로 인해서 또 완전해지고, 마음도 내가 싫어하는 마음과, 또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저하로 또 이렇게, 이게 완전한 건데, 또 저애로서는 또 따져보니까, 그, 그 유효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그 부족한 부분에 내가 속할까, 아니면 마음에서는 또 이제 싫은 마음을 좀 약간 거부하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욕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음, 그 마음이 낱낱이 다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법한 겁니다. 법다운 겁니다. 항상 낱낱이 그대로 법인데 낱낱이 그대로 진리인데 낱낱이 따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나누어도 그대로 공이다 말이에요. 나누어도. 그러니까 나누어도 공이에요. 나누어도. 그러니까 나누지 않아도 공이고 나누어도 공이에요.
그 낱낱이 그대로 엽법하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마음이 다 똑같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으면 어쩌고 뭐 이렇게 또 생각으로 풀어내면 안 되고 그 어쨌든 이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 말고 지금 물론 법부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생각으로 풀어낸 건데 생각으로 풀어내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여여한 이게 이 생각하기 이전에 여여해야 돼요. 생각하기 이전에 그래야 여법한 거죠. 법다운 거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도 하기 이전에 여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선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어제 그 상자법회 가는 길에 그 열차 타는 데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그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러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새치기를 하게 결과적으로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뒤에 제 아들 같은 어떤 학생이 새치기를 한 사람이 인성이 나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좀 놀라가지고 봤더니만 저쪽으로 줄이 긴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끼어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다시 나와서 그 계단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나쁜 사람이라는, 이게 비겁한 사람이라는 게 만천하에 막 다 알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올라오면서 이 경험이 되게 좀 약간 유의미한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는데 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한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내가 고문을 당할 때 이렇게 진실대로 불어라 이러면은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불 텐데 어쩌지? 그러면서 늘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만약에 내 안전이 우선이지, 뭐 내 안전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겁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비겁한 사람인데 어쩌지? 나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비겁한 사람인데 근데 비겁하면 안 돼.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난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그 비겁하지 않은 척을 또 하고 살았고, 그런데 마침 그날 제가 비겁하다는 사실이 그냥 확 까발려져 버리니까 오히려 약간 시원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 나 비겁한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좀 시원한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럼 뭐 하든지 비겁 안 하든지 뭐 약간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겁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하여튼 비겁한 사람이야 라는 게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얼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생사에서 빨리 벗어나서 음,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되어서 음, 뭐 누구라도 막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막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음, 그런 마음이 음, 생겼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음. 그래요. 그런 거를 원하는 거 좋아요. 그 마음이, 그 이제, 그게, 그, 자기가 독립운동 하다가 붙들려 갔을 때, 어, 사실을 불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없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이 싫고, 어,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원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자신은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 나무가 건강해지려면 뿌리가 건강해지면 나무 전체가 저절로 건강해지듯이 법부님이 그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모든 것은 다 깔끔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돼서 마음이 깔끔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그 치사한 사람이라는 게 싫다. 그런데 네. 치사하지 않게 사는 것도 전혀 치사한 행동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이 급할 때는 뭐 그 치사한 행동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불편한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싫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나 치사한 사람인 거 싫어. 치사한 사람이니까 불편해. 근데 그것을 치사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없고 이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그냥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렇지 않게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럼, 그것도 다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에서 나는 치사한 행동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그렇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는 그 뭐 나는 치사한 행동을 한 번도 하고 살은 적이 없어 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게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에,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봤자 그 아상은 똑같고 어, 그 약견 재상 비상이 안 되면 그냥 업식 속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치사하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슴이 저쪽으로 갔다. 사냥꾼이 뒤에서 사슴을 잡으려고 온다. 그러면 그 사냥꾼이 사슴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개에도 있잖아요. 개에도. 그러니까 그 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뭐 이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기는 걔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그 사슴은 죽게 만들잖아요. 예. 그게 옳은 것이냐. 예. 살다가 보면 물론 뭐 그것이 치사한 것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 이제 좀 쏙 빠져나가죠. 자기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죠. 자기만 나쁜 사람 안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지. 예. 근데 그런 거 이런 면도 있고 또 이거는 뭐 법원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면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좀 치사하지만 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치사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로 인한 결과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럼 살다가 보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치사한 거나 안 치사한 거나 법에서도 공하다는 건 똑같아요. 자기 기준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지. 근데 그 대신에 세상에서는 그 결과는 내가 받으면 돼. 내가 치사한 사람이 되면 돼. 내가 치사한 행동을 해놓고 치사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행동을 했으면 난 당연히 치사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싫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런 말 듣는 거는 응당 당연한 결과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이 공부는 아닌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 했으면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하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그죠? 내가 어떤 이유에서 피치 못할 이유에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나라는 아상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지.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우님은 이제 뿌리 자체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근원적으로 내가 분별심에 속지 않아서 그게 그런 거예요. 깡그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깡그리. 이건 내가 상이 높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상을 좀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그런 접근 방법이 전혀 아니죠. 그래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이 공부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공부는 생각을 거치지 않는 공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항상 여야하게 되는 그런 공부. 근데 법우님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거는 이제 뭐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공부가 힘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법문을 떠올리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내 생각이지 뭐 이런다든가. 네, 그러는데 우선 괴로운 게 우선 불편한 게 싫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은 끝이 없구나.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빠져버리고 한 방울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런 식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법문을 생각함으로써 그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실컷 하다가 보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알게 되고 이게 또 바뀌어져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질 때가 와요. 그런 게. 그리고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 뭐 내가 치사한 사람이 뭐 돼도 되지 이런 거 생각은 별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법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 좀 내가 이렇게 치사한 행동을 했구나, 이런 사람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걸로부터 그전 같으면 많이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그냥 좀 그다지 걸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그거 이제 변화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럼 뭐 저렇게 해도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건가? 이러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부득이하게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기심에서 그렇게 치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뿌리를 해결하는 공부, 몽땅 깔끔해지는 공부, 나머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공부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이게 그 공부를 해감으로써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치사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꿈속에서 치사하고 안 치사하고 또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있지, 꿈에서 딱 깨고 나면 뭐 그 꿈에 대해서 사실 언급할 것조차 없잖아요.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똑 떨어지는 거지, 깔끔해지는 거지. 꿈에서 깨고 나면은 그 꿈 속의 모든 것은 나머지가 전혀 없이 다 해결되잖아요. 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그런 거지. 그런 식이지.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 참여해서 조금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이 매이지 않고 뭐 그런 변화는 조금 보이네요. 네. 네.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온백버부님. 네. 작년 어느 때인가 육조단경 법문하실 때 와륜선사 그 개송이 위에 있었고 밑에 해능 스님 개송이 밑에 있었는데 제가 질문하면서 와륜선사 개송을 들을 때는 답답했는데 해능 스님 법문을 개송을 들으니까 시원했다 이랬더니 스님께서 꼭 시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계속 그 생각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내가 공부가 뭔지 모르고 자꾸 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시원했다는 둥, 자유롭다는 둥,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공부의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조금씩 알아들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부 경계는 계속 변합니다. 예. 또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또 변할 것이고 계속 변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싶으면 우리가 그것을 은연중에 좋아할 수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아무리 홀가분해졌다, 다 벗어난 것 같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때가 온다고 해도, 나중에 그런 때가 온다고 해도 놓아야 할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결과잖아요. 그죠? 결과를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 시부도에 보면 그 마지막에 입전수수인가요? 맞나? 네, 입전수수. 예. 그러니까 그 원래의 처음에 출발지로 돌아간 거죠. 원래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 거 같으면 이제는 걸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걸린다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안 걸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어갈수록 공부는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뭐 300명이 있다 그러면 300등 하다가 200등 하기는 좀 쉬워도 200등 하다가 100등 하기는 조금 더 어렵고 100등 하다가 30등 하기는 좀 더 어렵고 30등 하다가 5등 하기는 더 어렵죠. 그럼 5등 하다가 4등 하기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세한 번뇌는 번뇌가 아닌 것처럼 번뇌처럼 보이면은 분별심처럼 보이면은 뭐냐 그거야 쉽겠죠. 근데 분별심인지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만하면 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앞으로도 공부 경계가 바뀌겠죠. 시원해지죠.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것은 뭐가 있으면 안 시원하거든요. 근데 뭐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버리면 시원하게 느끼죠. 공부할 것조차 없다고 한다든가, 닦아야 될 무엇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시원해져요. 닦아야 될 마음이 어디 있는가, 때가 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닦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순간에 가벼워지죠. 물론 그거는 사실 그렇지만 닦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든 닦을 것이 많다고 하든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죠. 항상 청정해야 되죠. 항상 여여해야 되는 거죠.
닦을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무겁게 느껴지면 그거 또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거죠. 말에 걸려들었잖아요. 말 따라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에만 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말은 뭐 많죠. 속을 수 있는 말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말에는 안 속더라도 다른 말에는, 다른 생각에는 또 속을 수 있죠. 그래서 둘러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고 어떻게 하면 덜 시원한 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건 속는 겁니다. 어떤 것은 엿법이고 어떤 것은 엿법이 아니라는 게 있으면 속는 겁니다. 물론 그 공부하는 우리 그 학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도와 외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공부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정도와 외도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별심으로 인해서 걸려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하면 헷갈려서 그러면 정도와 외도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세상에 불이라서 둘이 아닌 겁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하고 세상에서 구분 못하는 건 달라요. 그러면 불이니까 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뜨겁고 차가운 것의 본성도 같아요. 뜨거운 것도 공하고 차가운 것도 공해요. 그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둘이 아니니까 불이니까 둘 다 공하니까 뜨거운 것에도 손을 집어넣어도 뭐 안 돼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게 망상이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뜨거운 것에 닿으면 데일 수 있고 차가우면 추우면 뭐 얼어붙을 수도 있는 그런 게 그게 자연의 성질이.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뜨거운 것도 공, 차가운 것도 공, 데이는 것도 공, 피하는 것도 공.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요거를 법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 더워도 뜨거워도 안 데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하다면 안 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세계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럼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저는 안 먹고 삽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여기겠어요. 저는 아예 먹지를 않고 산다 이러면 그런 거를 신통방통하게 여긴다니까. 근데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한 게 아니거든. 배가 고프 것도 공이고 먹는 것도 공이고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도 공이고 법의 측면에서 봐서는 다 공이에요. 근데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먹으면 그거 먹고 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이게 법칙이 그렇죠. 그게 인과죠. 그거는 인과가 그러하죠. 근데 원인도 공하고 결과도 공하다 이거지. 그래서 머리로 생각으로 해결은 불가합니다. 이게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인과가 역연하되 인과가 공하다. 마음에서는 공한 거지. 근데 분별의 차원에서는 불이가 아니고 이인 거죠. 다 다른 거죠. 근데 마음이 거기에 매이느냐. 그래서 매이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매이느냐. 마음이 거기에 걸려드느냐. 이거하고 분별은
아이, 그럼 분별 잘 하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분별할 줄 모르고, 응? 배가 고파도 먹을 줄 모르고, 졸려도 잘 줄 모르고, 추워도 입을 줄 모르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을 때 안 먹어야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지나? 또는 뭐 잘 때 안 자야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지나? 또는 추울 때 옷을 안 입어야 마음이 괴로움이 없어지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이제 짓거리는 그냥 분별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마음이 속지 않는다, 걸려들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해탈은 안 된다.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금 말이 난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법우님들도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손 들은 분들이 적으셔서 일찍 끝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본문들을 그래도 갈수록 그런가? 갈수록 손 들은 분들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이제는 그래도 법문의 효과가 법문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낱낱이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 질문하려는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민 법우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좀 망설이다가 손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일요일 날 제가 아침에 혼자 산책을 하는데 민들레 홀씨랑 조그만 꽃이랑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마음이 감탄을 좀 하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이제 예쁘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바닥에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렁이가 지렁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온몸에 약간 소름 같은 게 쫙 끼치면서 좀 징그럽다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징그럽다는데 몸으로 그게 반응을 쫙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딱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 두 가지 느낌이 이렇게 생생하게 하는 게. 근데 그때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펜으로 톡톡 하는 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주장자 쿵쿵 뭐 이런 말씀이랑 같이 하면서 펜으로 똑똑 하시는데 그 주장자를 이렇게 탁탁탁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에 남았던 약간 찝찝한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데 이 느낌이 두 가지 느낌이 너무 생생한데 조금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주장자 법문을 들으면서 이게 탁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느꼈던 것들이 뭔가 착 두 개가 마음에 걸렸던 게 이렇게 착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지난번에 해가지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약간 그런 뭔가 내가 좀 걸린다 싶으면은 주장자 쾅쾅 이렇게 쾅쾅 하면 뭔가 쫙 펼쳐지는 것 같고 저는 아직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아니 뭐 그 그렇게 하는 것도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쫙 펼쳐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 같은 음, 뭔가 걸렸던 게 음, 이렇게 생생한데 그렇게 걸렸던 게 음, 이렇게 뭐 편안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냥 음, 없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음, 뭔가 질문으로 남았던 게 질문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었어. 그 지렁이하고 그 탁탁하고 그게 둘이 아니던가. 하고 지렁이하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러니까 근데 모든 그 느낌이 경험이 빨리 사라졌다는 거죠. 네. 음, 근데 음, 모든 경험들이 음,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싫고 좋고 막 이렇게 음, 그렇게는 안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으로. 음, 네. 그래요. 그것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에, 그렇게 그런 변화가 온 거죠.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런 느낌이, 빨리 사라지는 게 법이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빨리 사라지는 것까지 변했는데, 불이라 그러잖아요. 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이제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법원님이 아니요, 그렇게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나온 거거든. 뱀을 목에 두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안 징그러워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알아요. 이 분명히 지렁이는 지렁이고 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징그러운 건 징그러운 거고 안 징그러운 안 징그러운 거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뭐랄까 마음에서 흔들림이 없다. 마음에서 뭐 여여하다. 그 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그게 뭐 막 그건 이제 자기가 알아요. 그 뭐라고 참 적당히 설명하기가 그런데 지렁이는 지렁이인 거지.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알아. 아, 이게 확실하게 그 흔들림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하시면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변한 거죠. 오래 남을지 않고, 그냥 이 두들기는 소리, 이거로 인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던 것이 빨리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뭐 효과라면 효과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궁극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러셨어요. 음, 네. 그리고 제 마음이나 그 생각을 좀 덜 믿게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나 생각을 덜 믿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와도 그걸 안 좋게 해석을 안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가볍게 넘기게 되는. 음,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바뀌죠. 네. 그렇지. 안 좋게 해석하면 그때서부터 꼬리를 물고 생각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자기가,
내가 안 좋게 해석 안 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해석을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변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일부러 막 힘들여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음, 그쪽으로 가는 느낌.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그거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네. 뭐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네.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앞으로도 또 더 네. 변화가 되어지겠죠. 불의로 엽법하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더 계속 변화 오겠죠. 네. 이제 아기들이 먹고 자고 놀고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쓱쓱 자라나 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거든. 그 아기들이 내가 며칠 동안 먹었어, 며칠 동안 잤어, 얼만큼 자랐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저절로 쓱 자라나듯이 난 아직까지 요것밖에 못 자라났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지 그 아기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가 인위적으로 어떤 유의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라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공부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상태에 건강한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을 계속 그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면 계속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듯이 정말 좋은 부작용 없고 정말 좋은 약이라면 그렇게 점점 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법이 그런 약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점차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렇네요, 저렇네요.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좀 그냥 좀 진드근히 이 법이 믿어지면 그냥 쭉 그래. 지금은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서 아유 그냥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거나 또는 조금 괜찮을 때도 있지만 또 그냥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분들도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법이 믿어지면 오로지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지. 반드시 법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갈 것이니까. 법문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는 많이 풀려나는데 이제 그거는 생각해서 풀려나는 거라서 힘은 없고 공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는 일이 그렇게 막 쉽게 탁탁탁 오기를 바라지를 마시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오기를 바라지 마시라. 뭐 요즘 뭐 깨닫는데 깨우친다는 말을 흔하게 하니까 그냥 쉽게 탁탁탁 깨우치고 그렇게 될 걸로 여기지 마시라. 수위 조복되는 것도 그냥 뭐 몇 년 공부했다고 탁탁 조복되고 이렇게 될 걸로 여기지 마시라. 그렇게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진드근이 그냥 해보는 거다. 해보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공부 아무나 못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진드근하지 못하거든요. 그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응? 이렇게 하면 맞나, 어떻게 하면 더 빠르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생각으로 재는 것만 잘하거든, 우리가 공동적으로. 그래서 그 분별과 반대되는 쪽으로, 습관이 조복되는 쪽으로,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쪽으로, 이건 전부 우리 성향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분별,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막 몸살을 앓는다고도 볼 수 있죠. 몸살을 앓는다고도. 그게 이쪽으로 갔던 사람이 갑자기 반대로 가야 되면 그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 거죠. 이 분별심이 그냥 드글드글하게. 근데 왜 여러분들 뭘 바꿀 때도 그 바꿀 때 참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바뀌어 지워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못해요. 진드근하게 하는 거, 그걸 가장 못해요. 그걸 가장 어려워해요. 그리고 조금 좀 되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야, 내가 공부가 많이 됐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이거는 100이면 100명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못해요. 그런 것에 안 속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들어도 또 속을 것이니까. 아무리 들어도 또 그렇게 속을 것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또 속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공부일 수도 있어요. 팔딱팔딱 거릴 수가 없으니까. 막 재미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여기는, 이 본문은 이야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잔재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얘기 해주고 내일은 저런 얘기 해주고 하면 그것도 또 솔깃해서 들을 건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공부에서 계속 배겨날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담배 피는 것도 끊을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끊고 나면 결과는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게 뒤집어지는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이제 힘을 받을수록 할 만한 재미도 나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정도로 된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또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습관이에요. 이 공부도 습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분별로서 팔딱거리던 습관이 잠자게 되는, 그것이 없어지는, 그것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어렵겠죠. 그런데 또 그쪽으로 습관이 바뀌면 그게 더 쉬워져요. 분별로 팔딱대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라면 습관인 거거든.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하는 거, 뭐 그냥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잘하는 그 능력이 탁월한 우리 분별에 딱 쏠리는 거, 그것이 이 조복이 되어지면 질수록 그로 인한 즐거움은 분별로 인한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누구나 마음 먹고 진드근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IQ 얼마 이하는 안 된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조건이 전혀 없잖아요. 뭐 이런 사람은 안 돼.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안 돼. 라든가 뭐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안 돼. 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전혀 없이 누구나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 깨우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누구나가 습이 조복되는 쪽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달려 있죠.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진짜로 가장 원하는가. 가장 원하면 관심이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그러면 뭐 세상 만사, 세상의 일들 또 어찌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도 관심도 가져보기도 하겠지만, 야, 이것을 해봐도 무상하네.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해봐도 무상하네. 결국은 이런 거 어차피 다 무상한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좋은 것들을 하면서도 느낄 거예요.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우님들이 전부 다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변화는 있는데 어떤 변화인가? 마음의 변화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이게 마음이 이랬다가 저렇게 변화됐다 이런 것은 궁극적인 건 아니거든요. 밑바닥이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딱 합일이 되어야 돼요. 합일이. 뭐 여여, 합일, 분리, 공, 뭐 똑같은 말입니다. 무루, 그러니까 새는 틈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이지만 이렇게 공부에 여러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시듯이 계속 꾸준히 앞으로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하면 허전하죠. 이게 또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 가장 쉬운 일이 돼요. 습관이 안 되었을 때는 어려운 일로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게 좋으면 당연히 기다려지고 이 참여하는 게 습관이 되겠죠. 자기가 좋으면 해보고 결과가 있다 싶으면, 결과가 좋다 싶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힘듦을 계속 느낀다던가 하는 분들은 또 공부 시간에, 이 시간에 2부에서 말씀을 다 하셔도 좋고, 누구든 간에. 다른 법우님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기 그걸 하시면 되니까. 그래 가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법당이 아니라 온라인 법당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그 공공연히 돌더라고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가속화가 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방에서 편안하게 각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를 골아서 못합니까? 뭐 인터넷이 안 돼서 못합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합니까? 이런 그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없어서 못합니까? 이렇게 모든 조건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땅도 끄떡 않고 지탱해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할 일을 함으로써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고 하늘도 안 무너지고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조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받쳐주고 있을 때에 정말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귀한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다 받쳐주는 것이. 그럴 때에 머리에 불 붙은 듯 허겁지겁이 아니고 머리에 불 붙은 듯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